네, 여러분, 타이탄의 여정 44일 차입니다. 오늘은 내 몸을 통해, 내 몸으로 경험하자.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니체가 이게 챕터에 몸을 경멸하는 자들에 대하여 라는 말을 챕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여, 그대가 정신이라고 부르는 그대의 작은 이성도 그대 이 몸의 도구이며 그대의 커다란 이성이 작은 도구이고 장난감이다. 그러나 그대는 자아라고 말하면서 이 말에 자부심을 느낀다. 그러나 보다 위대한 것은 믿고 싶지 않겠지만 그대의 몸이며 그대의 몸이라는 거대한 이성이다. 이 거대한 이성은 자아를 말하지 않고 자아를 행동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동한다에 초점이 있죠.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성으로 생각만으로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행동을 통해서 우리 몸이 이 자아라는 거, 생각이라는 거를 만들어냈다. 이성이라는 거를 만들어냈다. 정신을 만들어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감각이 느끼고 정신이 인식하는 것. 그것은 그 자체의 어떠한 목적도 가지지 않는다. 자기는 감각의 눈으로 찾고 정신의 귀로 듣는다. 그래서 감각의 눈으로 찾고 정신의 귀로 듣는다. 그리고 왜냐면 창조하는 몸이 자신의 의지의 손으로 삼기 위해서 정신을 창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토 히토리도 1%의 부자의 법칙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이 몸의 하나 일부 장기로서 생각한다면 한 물 한 컵 정도의 크기로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컵 하나에 물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뜨리고 되면 결국에는 우리 흙탕물이다 우리 마음의 컵도 맑은 물로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니체도 이 챕터를 통해서 얘기한 게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경험이 없이는 욕망하고 창조할 수 없다.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야만이 감동을 얻을 수 있고, 여러분, 그런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나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함수의 얘기를 저번에 한번 드렸는데 기억나시죠? 함수의 정의역, 공역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y는 2x라고 하면 y는 2x, x를 두 배 하는 겁니다. 그래서 x에 1을 넣으면 1은 두 배 된 2에 대응되고, x에 1을 넣으면 두 배 한 4에 대응되고, x에 3을 넣으면 두 배 한 6에 대응됩니다. 공역에는 6에 대응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정의역이라는 거는 정의한 영역입니다. 정의한 영역, 쉽게 말하면 누가 정해놓은 영역입니다. 이 정해놓은 영역에 없는 원소를 화살표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이 정의역에 0이 없으면 0이 두 배 한 걸로 정의될 수도 없고요. 마이너스 1이 여기 없으면, 음수가 없으면 마이너스 1이 곱하기 2를 한 마이너스 2에 대응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애초에.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의 정의역을 확장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확장을 시켜서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는, 즉 대응한다는 것을 경험한다는 걸로 비유한다면, 대응을 시켜서 내가 이걸 대응시켜 봤더니 이거는 내가 어떤 모습, 내가 이걸 좋아하고 잘하고 뭐 어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대응시켜 가면서 경험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함수의 정의역, 이 정의역을 확장시켜서 우리의 경험을 영역을 확장시켜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자아를
탐구할 수 있는 영역을 확장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비슷한 거를 이렇게 제임스 알렌도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모든 길이 내가 발걸음을 옮겨주기를 바란다. 기다린다. 밝은 길과 어두운 길, 생기 넘치는 길과 적막한 길, 넓은 길과 좁은 길, 높은 길과 낮은 길, 좋은 길과 나쁜 길이. 나는 빠른 걸음이나 느린 걸음으로 지금 원하는 대로 어떤 길이든 들어설 수 있다. 그리고 직접 걸어봄으로써 어떤 길이 좋은 길이고 나쁜 길인지 깨닫게 된다. 마찬가지죠. 직접 걸어봐야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다 같은, 보통 보면은 이런 고전들이나 이런 책들이 같은 얘기들을 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결이 다 되는데, 최주석 교수님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동양학을 인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 동양이 현대와 관련된다면 바로 이런 구체적 경험성과 관계성이라는 특징을 이미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다는 점이겠지요. 사유의 구조물에서 벗어나 땀 냄새 나는 구체적 삶의 현장에서 인간으로서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경향이라면 노자나 장자 혹은 주역과 같은 동양적 사유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바로 이런 특성들에 기대어 있습니다. 네. 땀내 나는 삶의 현장에서 가치를 발견한다. 같은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내 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만으로 뭔가를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상상을 통해서 미래를 그려보는 것도 내가 어떤 일부라도 어떤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을 때 상상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상상이라는 것도, 시각화라는 것도 믿어져야, 감동이 돼야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시각화하기도 사소한 거를 해보라고 했잖아요. 사소한 거에서 끌어당김의 법칙이 시각화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이래서 이거를 믿고 실행해야 되겠구나. 경험을 통해서 이제 깨닫는 부분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책에서 읽어봤던 내용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직접 삶에 투영시켜서 적용시켜보는, 그걸 통해서 감동을 얻는, 그럼을 통해서 또 그 다음을 욕망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4가지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어서 매우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것,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들과 이 풍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서 매우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풍요롭고 감사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